그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었죠. 그러면 이제 음운의 변동,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음운의 변동이랑 한 음운이 일단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줘야 되는 거는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음운이 변동하는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들을 외워줘야지 돼요. 이어서 음운 변동은 발음을 쉽게 하여 발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죠? 발음을 쉽게 하는 거. 발음을 쉽게 한다라는 의미가 발음의 경제성을 높인다라는 라는 말이라는 거. 그래요. 잠깐만, 렉이 좀 걸려서. 뒤에 이제 그러면 음운 변동 유형 4가지 볼게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운의 개수 세는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교체는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그쵸? 얘는 안 생기겠죠? 그냥 있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탈락은 하나 줄어들겠죠? 축약은 얘도 하나 줄어들겠죠. 왜냐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거니까. 그럼 첨가는 하나 늘어난다. 그래서 그 개수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옆에 예시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교체 현상을 다 볼 거예요. 교체 현상, 음절의 끝소리 교체, 비음화, 이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런 것들을 한번 차례대로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교체 현상부터 교체 현상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볼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미응 이렇게 7자음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대표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쉽게 좀 외우는 팁으로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썼는데 기억나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외웠던 거. 그 자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시 한 번씩 봐볼게요. 박 이런 거 박으로 해석되는 거, 박으로 이제 읽혀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시가 되는 거죠.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거는 음운의 변동 현상 나타났어요? 그쵸?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 그냥 여기서는 7가지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것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체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들 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뀌어져서 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뒤에 이제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한데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냐, 실제 형태소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근데 이걸 알려면 형식 형태소랑 실제 형태소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되는데 이걸 먼저 설명해 줄게요.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이제 기본 문법 개념이고 빨간색으로 쓰는 게 딱 직접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형태소 종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형태소라고 하는 거. 얘는 정의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 형태소의 개념이랑 음운의 개념을 혼동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형태소는 단어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운은 이제 말에서 발음에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음운이랑 형태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데 나누는 기준 먼저 작성할게요. 나누는 기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인 의미 여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는 다음처럼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립 형태소랑 그리고 의존 형태소. 그래서 그 자립이랑 이존이라는 용어는 아니까 대충 어떤 형태소인지 감이 좀 오나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존 형태소에 뭐가 있는지부터 써줄게요. 얘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미, 그리고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이 이존 형태소에 있어요. 왠지도 이해가요? 어근 같은 경우 품사들은 그럼 여기에 나와져 있지 않은 품사나 어근 같은 거는 다 자립형태소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 이런 거 명사, 어근이죠 또. 이런 것들은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립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립형태소. 근데 용언의 어간 같은 거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거 해서 봤을 때 예시는 안 써도 돼요. 먹다 같은 거 보면은 얘만 혼자 못 쓰이잖아요. 뒤에 어미가 반드시 와야 되죠. 그래서 다음처럼 쓰이잖아요.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되는 이거 하이픈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혼자 못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 뒤에 어미가 꼭 와야 돼서 어미는 어때요? 어미는 뭘 필요로 해요? 그렇죠. 어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다 같은 거, 다, 고 이런 것들 어미.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을 필요로 하니까 의존 형태소라는 거. 조사는 어때요? 이가, 을을 이런 것들 앞에 어떤 말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의존 형태소. 접사도 마찬가지죠. 접사는 뭘 필요로 해요? 어근을 필요로 하죠. 이런 거 있었잖아. 군이나 푹 같은 거 어근 접사 있었던 거 기억나요? 어근이 명사예요? 얘는 품사랑 좀 다른 기준이라 그거는 그러면 어근이랑 접사는 또 이따가 설명해 줄게. 형태소 정리 끝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단 실질적인 의무에 따라서도 한번 볼게요. 의미에 따라서도 형태소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질 형태소랑 그리고 형식 형태소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나 살펴보니까 형식 형태소에서는 어미,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질 형태소에서는 이제 용언의 어간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용언의 어간. 이거는 이제 단어 실제로 활용해보면 그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 먹다, 뛰다, 달리다 이런 것들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먹다의 어간은 뭐예요? 그치? 뛰다의 어간은? 그치? 달리다의 어간은? 그치? 달리고 달리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 어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는 지금 어미 똑같죠? 네. 그러면 의미를 구별해주는 거는 어간이에요? 어미예요? 어간. 그쵸?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형태소라는 거 그렇게 보면 이해가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형태소와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한 번처럼 기억이 잘 안 날 거라 어근이랑 접사 이거 구분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어근이랑 접사 그리고 어간이랑 어미랑 짝꿍이었던 거. 자, 어근이랑 접사 이거는 조어적 기능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조어적 기능. 조어적 이거 조어 무슨 뜻이에요? 조어. 단어를 조합하는데 단어를 형성하는데 같은 말로 의미를 형성하는데 단어를 조합할 때. 그래서 얘는 의미 형성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접사는 홀로 못 쓰여요. 꼭 어근이랑 같이 쓰여야지 돼요. 그래서 접사는 자립해서 쓸 수 없다 해서 얘는 의존 형태소라는 거. 좀 구분하기 어려울 거라 이거 접사의 예시를 한번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서 풋사과 해서 풋이라는 접사가 붙여져요.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덜 익은 사과. 풋사랑하면 미성숙한 사랑 이런 의미를 보충해 주게 되죠. 그러면은 반대로 밤 같은 것도 밤은 밤인데 미안 밤으로 하면 안 돼요. 살은 살인데 살은 살인데 군살 이러면 무슨 뜻이 돼요? 쓸데없는 살. 그래서 군말하면 무슨 뜻이야? 그런 식으로 의미를 보충해 주게 되죠. 그래서 풋사과랑 군살이 접사인 거예요? 그치 접사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여져 있는 거. 사과랑 살이라는 어근에다가 풋이랑 군이라는 접사가 붙여져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풋이랑 군이 접사가 돼요. 사과랑 살은 어근. 그래서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어근은 그냥 그 자체로 의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접사는 그 자체로 못 쓰이고 의미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렇게 이해가죠? 네. 그리고 어간이랑 어미는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쓸까? 어간이랑 어미는 어떻게 쓰여요? 얘는 활용할 때를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 어미는 변하는 거. 어미가 변하지 않는 거. 아니, 어간이 변하지 않는 거. 어미가 변하는 거. 그래서 어간이 변화가 없는 거. 어미가 변화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밑에의 음자리 끝소리 규칙에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형식 형태소 조사어미 전미사와 결합할 때랑 실제 형태소랑 결합할 때랑 그게 좀 달라져요. 자, 일단은 형식 형태소랑 결합할 때는요, 음자리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연음만 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꼬치 이거 발음해보면 그치, 꼬치라고 발음이 되죠. 근데 만약에 실제 형태소랑 결합하면은 다음처럼 돼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을 한다라는 거. 왜냐면 실제 형태소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형식 형태소는 뭐야? 얘는 의미가 없이 그냥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형태소는 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형태소랑 실제 형태소가 만나면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좀 비슷하게 맞춰준 다음에 만나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꼬디, 그러면은 꼬디 이거 음자리 끝소리 규칙 이거 어떻게 돼요? 디귿으로 발음되겠죠. 그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서 꼬디라고 발음이 되어져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이해가요? 네. 지읒, 치읒, 디귿, 디귿. 그치.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게 앞에 있죠. 이거 그 표 외웠으면은 이거 좀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그 비슷한 소리 위치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니까 위치나 방법으로 바뀌는 것들이니까. 혹시 이거 음자리 끝소리 규칙 이거 이해 안 되면 이거 예시 한 번씩 잘 읽어보면 돼요. 그치, 이런 것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다른 좀 시험에 잘 나오는 예시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걸로 한번 볼까요? 밭에다가 이랑이라는 단어가 결합했을 때. 자,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이 이랑이라고 하는 게 형식 형태소일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랑으로 나온 이 이랑이 만약에 형식 형태소면은 조사어미 전미사 중에서 뭘까요? 이랑. 조사. 그치, 누구랑 누구랑 뭐뭐랑 뭐뭐랑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죠. 연결시켜주는 조사. 왜냐면 어미는 활용할 때 변화하는 용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전미사는 이제 앞에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랑은 조사가 되죠. 조사. 전미사랑 접사랑 똑같은 거. 같은 거야. 접사의 종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접사랑 조사랑. 전미사랑 접사랑. 또 설명해줄 거야. 그건 일단 이것만 먼저 이해해봐요. 만약에 조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바티랑 얘는 미안해. 이건 밭이랑이라고 돼요. 밭이랑. 이게 티귿이 이 만나가지고 또 바뀌는 음운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 가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를 지금은 이제 알면 되는데 만약에 실제 형태소가 결합했다. 그럼 여기서 이랑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랑이 돼요. 이랑.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밭이랑이 밭이 먼저 음자리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이 될 것 같나요? 는 밭에다가 니은이 하나 첨가되고 밭니랑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일단 근데 너희들이 이해할 거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여기까지만. 그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 안 한 거는 또 다른 의문 현상을 알아야 이제 이해가 가능한 거라, 이게 실제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게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지금은 이해하면 돼요. 뒤에 나머지는 다음 주면 이해가 될 거야. 아직은 이해 못해요. 아직 안 배워서. 이거 접사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접사 조금 더 내용 좀 설명해 줄게요. 아직 못 적었어? 은는이가 같은 게 조사인 거죠. 반이랑 이거지. 반니랑. 반. 일단은 이거 접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거 접사 관련해서. 접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접두사라고 하는 거랑 접미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쓸게요. 접두사랑 이거랑 구분되는 접미사.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도 꼬림이 이거니까 접사가 앞에 결합됐냐 뒤에 결합됐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적어주면은 접두사 같은 거는 풋사랑 같은 거에서 풋 앞에 결합되어 있는 거, 접미사 같은 경우에 예시 보여주면은 뭐 선생님 했을 때 뒤에 있는 님 같은 것들, 하나님, 어머님, 부처님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어간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접두사랑 접미사가 있는데 이 둘의 기능이 좀 달라요. 일단 의미를 보충한다 이런 건 접사니까 당연히 공통적인 관계겠죠. 접사의 이제 종류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품사 바꾸는 거,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쓰고 네. 설명을 할게요. 얘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접미사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거 품사 변화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그림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쓸까? 문장으로 써볼게요. 그림을 그림.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그림은 품사가 뭐 같아? 명사. 그치? 뒤에 있는 그림은 품사가 뭐 같아요? 동사. 그치? 동사. 똑같은 형태인데 품사 다른 거는 알겠지? 네. 대충 알겠지? 이제 정확히 알려줄게요. 일단은 앞에 있는 품사는 명사, 뒤에 있는 품사는 동사. 자, 그러면 왜 이게 품사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림의 기본형이 뭘까요? 그리다. 그치? 그리다에서 온 거겠지? 그래서 기본형이 그리다예요. 그럼 그리다의 어간이 뭐예요? 그리. 그치? 그리가 어간이 되죠? 그리. 그럼 그리에다 뭐가 붙여져야 그림이 나와요? 미음이 붙어줘야 그림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에다가 그 미음이 붙여져야 그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미사 붙은 거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로 바뀌어져 있는 이게 되는데, 이게 접사가 붙여진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이 그림.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에서 이 미음은 명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가 돼요.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 그렇게 보면 이해가요? 원래 그리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미음이라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여져서
명사라고 품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원래 기본형은 동사인데 명사로 바뀌어져 있는 거. 네. 그치? 근데 뒤에는 어때요? 저거 동사잖아요. 뒤에 저거 동사. 그럼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미음은 뭐가 돼요? 어미가 되겠죠. 어미. 지혜가 어미.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사의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 여기 있는 그리에다가 미음. 근데 여기 있는 미음은 명사형 어미가 되죠. 저게 어미가 되는 미음이 어미야. 그리 다 그리고 했을 때 다 고 이런 게 어미가 되잖아요. 활용할 때 변하는 거. 뭐가 이해가 안 가? 그림이요. 그러니까 동사 그림이. 동사 그림. 그림이. 여기 동사 그림에서 그리가 어간이고 미음이 어미. 네. 그치? 그러면 이해가지. 근데 어미인데 약간 명사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명사형 어미다라고 해요. 동사인데. 동사인데 명사처럼 보이게 하니까 명사형 어미.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되나요? 네. 조금 더 어려운 거 설명해줘도 돼요? 네. 너무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또 해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접두사는 품사를 안 바꾼다 했잖아. 왜냐면 풋사랑 같은 거에서 이게 품사를 바뀌는 건 뒤에 붙여야지 품사를 바꾸지 앞에 붙였다고 품사가 바뀌는 건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강마르다, 메마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르다는 품사가 뭘까요? 그냥 이 마르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동사. 그치? 마르다 어떤 과정을 나타나잖아요. 마르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니까 마르다만 하면 동사가 되는데 강마르다 메마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메말라 있는 상태를 얘기하게 돼서 동사에서 형용사로 품사를 바꾸게 돼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동사잖아. 마르다는 동사인데 앞에 강이랑 메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여져가지고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요. 접두사를 붙여서요. 근데 마르다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과정을 나타내서 동사. 마르다는 동사예요. 강마르다, 메마르다 하면은 메마른 상태를 나타내게 돼서 접사를 붙인 거, 접두사. 강이랑 메라는 접두사를 붙인 거예요. 아까 마르다가 과정이라 했죠. 이게 동사가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동사. 그러면 이거 접사의 개념도 좀 이해가 가요? 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뒤에 이것까지 그러면 이제 음절의 횟수를 규칙 이것도 이해가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연음 있잖아요.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에요.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왜냐하면 연음은 그냥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받침이 뒤로 그냥 넘어간 거지 바뀐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꼭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나는지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연음은 음운의 변동 개수를 세면 안 돼요. 네.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 나머지 내용도 한번 봐볼까요? 문제 푸는 건 쌤이 숙제로 내고 네. 뒤에 일단 쭉 가볼게요. 자, 이제 된소리 되게 있어요. 된소리 뭐였지? 경음? 그치. 쌍자음들 얘기하는 거였죠. 같이 보고 있지, 쌤이랑. 네. 그래서 이제 된소리 한자어로 경음이라고 있어서 경음아
경음하다가 사용되었다 이런 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된소리 되기 경음한데요. 지금 여기 유형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거는 다 아니어도 돼요. 그냥 실제로 그냥 이거는 실제로 발음해보고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바뀌면 아 그냥 된소리 되고 일어났구나 라고 인지하면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국밥 이런 거 어때요? 국밥 해가지고 뒤에 된소리로 되는 거 바로 느껴져요? 네. 그러면 아 된소리 되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이게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뒤에 한번 봐주면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발음될 것 같아? 아 이거 미안해.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밥. 그럼 이게 된소리 되게 일어난 거네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될 것 같아요? 발전 해가지고 된소리 되게 일어나죠. 그쵸? 얘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읽어봐. 할수는. 그치? 수 해가지고 된소리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때요? 담다. 얘도 된소리 되는 거 느껴지죠? 네. 얘는 어때요? 할다. 할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뒤에가 따로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된소리 되게 일어난 거. 그래서 이거는 실제 발음하면 바로 찾아져서 막 그 유형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괜찮죠? 그래서 네. 된소리 되기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돼요. 딱히 외울 건 없고 이 용어 명칭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비음아랑 이제 유음아 나와져 있는데요. 비음아 먼저 한번 볼게요. 비음아, 비음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이것들 있었죠, 이거. 그럼 비음화 하면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겠어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변한 걸 비음화라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명칭이 붙여진 건데 다음처럼 나와요. 이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서 다음처럼 비음으로 바뀌는 거.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 실제로 이거 발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치?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음아. 얘도 똑같아요. 얘도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만며느리. 이제 니은으로 바뀐 거 인지돼요? 만며느리. 만며느리. 네.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뀐 거. 아 여기 물의 그 니은이요? 네. 그쵸.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니음의 비음아도 볼게요. 일단 얘는 다음처럼 미음이 리을 만나서 뒤에가 바뀌는 거.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네. 여기 리을의 비음아는 뒤에 있는 게 바뀌는 거. 그래서 바뀐 위치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런 기역, 디귿, 비읍들은 앞에 있는 게 이제 비음으로 바뀌는 거였고요. 리음의 비음아는 뒤에 있는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비음이 변화. 앞이 비음으로 변화. 앞에 있는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하죠. 리을의 비음아는 뒤가 비음으로 변화하는 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 위치 관련해서는 이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냥 실제 발음해보고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 찾은 다음에 그게 무슨 현상인지를 명칭을 끼워 맞추면 돼요. 네.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이제는 여기서는 음운의 변동이 2번 일어나는 거. 위에서는 한 번씩이었는데 여기서는 2번. 어떤 식으로 되냐? 백리가 여기 있는 리을이 기역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비음하죠. 그쵸? 근데 백리해가지고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2번 일어난 거 인지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발음을 먼저 생각을 하면 편한데 협력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져 있는 예시. 이거 한번 편하게 한번 발음해볼까요? 그치? 이렇게 발음되는 거 바로 느껴지죠? 협력.
협력. 네. 그래서 그 최종 발음을 먼저 알고 있는 다음에 그러면 최종 발음이 협력이잖아요. 그러면은 협력에서 협력으로 바뀔 때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 협력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비읍이랑 리을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되어져야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야지 되겠죠? 왜냐면 비음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사실 다 정리하고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요. 협, 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음아 이제 한번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비음아. 자, 첫 번째는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비음을 만나가지고 이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리을이 비음을 만나가지고 이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음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만 1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2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 2번이 둘 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얘랑 얘랑 합쳐진 거예요? 그치.